며느리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68세 할머니는 아들 집 문 앞에서 혼자 서 있어요.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입니다. 이 할머니 평생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에서 일하며 세 자녀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왜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누르면 이런 현실 이야기도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면 뭐라고 할까요? 막내딸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소름 끼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잠을 털고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엔 35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죠. 작은 국밥집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엔 묘한 뿌듯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이 작은 국밥집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자그마한 국밥집 하나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첫째 아들은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자영업으로 제법 성공해서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막내딸 영희만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왔으니 언젠가는 좋은 곳에 취직할 거라고 할머니는 믿고 있었죠. 국물을 끓이면서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첫째를 낳고 연이어 둘째, 셋째까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겐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밥을 끓이는 솜씨였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말순 할머니의 국밥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우린 사골 국물에 신선한 재료들을 넣어 끓인 국밥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오는 김이 그냥 예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국밥을 준비하면서 익숙한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끓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가게를 열었거든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의 성실함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늘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굶지 않을 거야.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해주겠어. 그게 할머니의 철칙이었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첫째가 결혼할 때도, 둘째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할머니의 국밥집도 문을 닫아야 하는 날 말이에요. 35년간 지켜온 그 자리를,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던 그 작은 공간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곳에서 다시 가게를 차릴 돈도 없고, 나이도 이미 많고, 이제 정말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구나.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차례야. 그렇게 생각하며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겪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첫째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보따리가
유일한 짐이었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주들 목소리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웬일이세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게를 정리하게 됐거든. 잠시만 머물러도 될까? 며느리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어머님, 저희도 상황이 요즘에 아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그때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던 아이가 이번엔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엄마, 할머니 냄새나. 왜 이상한 옷 입고 왔어?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하며 묻어난 시장 냄새, 낡은 옷차림. 손주 눈에는 그런 모습이 창피해 보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너무 좁아요. 애들 공부방도 부족한 상황이고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차라리 둘째, 형님 쪽은 어떠세요? 거기는 집도 넓고 형편도 괜찮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평생 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첫째,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있고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기다려달라는 말.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사정이 있겠지. 괜찮다. 나도 방법을 생각해 볼게. 문 앞에 서서 할머니는 뒤돌아봤어요. 거실에선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식탁, 웃음소리, 평온한 일상. 그런데 그 안에 할머니 자리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서 할머니는 혼자였어요. 보따리를 다시 메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집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둘째는 다를 거야. 둘째는 내가 사업 도와줬으니까 고마워할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틀 뒤, 할머니는 둘째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할머니는 경비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고 확인 전화를 받고 그제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지친 표정.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더 남루해 보였어요. 28층. 둘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둘째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갔습니다. 할머니를 반기는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넓고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거실만 해도 예전 할머니 국밥집 전체보다 컸어요. 비싼 가구들, 큰 텔레비전, 화려한 조명들.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수건을 깔았어요. 소파가 더러워질까봐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갑자기 왔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어.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됐고 갈 곳이 없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시선 속에 당황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실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집은 신혼집이라 강이 부족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알 수 있었어요.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이었거든요. 그 중 하나는 아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식탁 위 풍경이었습니다. 비싼 한우로 끓인 갈비탕, 각종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할머니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사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차라리 정부 지원이나 받는 게 어때요? 정부 지원. 그 말에 할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있잖니. 너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그건 그때 일이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알겠다. 괜찮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문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뒤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갈비탕 김이 모락모락 휘어오르는데 할머니는 그 향기만 맡고 나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영희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거든요.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앉아있는 노인일 뿐이었죠.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끓여준 국밥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였을 뿐일까.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질 일들이었나. 지나가던 아주머니 하나가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시장 국밥집 사장님 아니세요? 맞죠, 맞죠. 거기 국밥 정말 맛있었는데 가게 문 닫으신다면서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 닫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장사하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라도 계속 하시겠죠.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장사할 돈도 기력도 이제는 없었거든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디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딸에게까지 거절당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질 테니까요. 영희야, 엄마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혹시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영희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나갈게요. 다른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 당장 달려오겠다는 마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1시간 뒤,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본 영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형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했지. 둘 다 바쁘다고 하더라.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좁지만 따뜻해요. 택시 안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더 좋은 곳을 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야, 넌 이미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영희의 집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그 작은 공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영희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국밥 끓여드릴게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으로요. 할머니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끓여주던 국밥을 이제는 딸이 자신을 위해 끓여주겠다고 하니까요. 영희의 작은 원룸은 따뜻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거기엔 진짜 온기가 있었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영희가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는 동안 할머니는 딸의 생활을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는 취업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고 냉장고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영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족함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재료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영희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잠시 뒤 영희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그릇도 작고 재료도 부족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엄마를 위해 끓인 첫 번째 국밥이었어요.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동스러워서였습니다. 영희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엄마, 맛이 없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영희야. 이게 진짜 맛이야. 사랑의 맛이야.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첫째, 오빠였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받자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엄마 거기 있지? 우리도 걱정돼서 연락한 거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가 화가 났어요. 오빠,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세요. 엄마가 오빠 집 가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첫째 아들의 변명이 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웠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영희가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네.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빠,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영희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형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딸을 바라봤어요. 26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오빠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론 가장 어렵지만 마음은 가장 넓었어요.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를.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효도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평온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의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푹 잤어요. 딸이 끓여준 국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희가 면접을 봐야 했는데 할머니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좁은 원룸에서 둘이 지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희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희가 또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매일 끓여주는 국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희야, 무슨 걱정 있니?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걱정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고 모든 걸 할머니 중심으로 맞추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평생 내가 끓여주던 국밥을 이제 내가 나한테 끓여주네. 영희가 대답했어요. 엄마, 국밥은 누가 끓이든 따뜻해야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영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아간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오빠들, 어떻게 여기까지?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늦었지만 왔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거든요. 둘째 아들도 덧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차갑게 대했네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어디 있었니? 아들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모시겠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심이 어떤 건지 이제 다 알았거든. 영희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희야,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내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살면서도 나를 받아줬잖니.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달은 진실, 영희가 보여준 진짜 효도, 그리고 다른 아들들의 뒤늦은 후회.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국밥 그릇을 들며 말했어요. 이 한 그릇의 국밥이 말해주는구나.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아들들은 할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들은 늦었지만 와서 사과하면 할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진 마음의 벽을 마주했어요. 첫째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회사 상황이 어려웠어요. 구조조정으로 제 자리도 위태로웠고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투자건이 잘못돼서 큰 손해를 봤거든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렇구나. 너희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 사정 앞에서 나는 늘 뒷전이었구나. 영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도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너는 착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았어.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말이야. 그때 첫째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어머님 모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집은 정말 좁아요. 아이들도 있고요. 첫째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을 달라는 말, 결국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너희들 사정 다 이해해. 하지만 내 선택도 이해해야 한다. 아들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영희랑 함께. 이 작은 집이지만 여기가 내게는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게요.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요.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집이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거지. 아들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결정이 확고했거든요. 첫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니?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답이 나와 있어. 아들들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와 영희만 남았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한테 너무 차갑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영희야,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픈 거야. 그런데 너는 달랐어. 너는 내 상처를 보듬어 줬지. 그날 밤 영희가 또 국밥을 끓였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매일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지 마.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희는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며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가 직접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엄마표 국밥이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매일 해주니까 미안해서. 가끔은 엄마가 해줄게. 둘이 마주 앉아 국밥을 먹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작은 식탁이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려, 엄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족의 진심은 결국 밥 한 그릇의 따뜻함에서 드러난다는 거야. 내가 나한테 끓여준 국밥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어.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영희야.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설날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오빠들이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문자를 보냈어요. 와도 좋아. 하지만 영희가 끓인 국밥 먹을 각오는 해야 한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영희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희가 정성껏 국밥을 끓여내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다들 먹어봐. 우리 영희가 끓인 국밥이야. 아들들이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영희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나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끓이면 다 맛있어. 영희는 진심을 담아서 끓이거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영희랑 함께 있는 이곳이 말이야. 영희가 말했어요. 오빠들,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오빠들은 자주 안부만 물어보세요. 그날 오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할머니와 영희만 남았어요. 할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영희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뭔데요? 엄마.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국밥 한 그릇엔 단순히 밥과 국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 내가 나한테 끓여준 국밥에는 사랑이 가득했어. 그래서 그렇게 따뜻했던 거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때면 기억해.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야. 카메라가 서서히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비추며 할머니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들려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